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 지열발전부지의 안전한 관리와 원상복구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는데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합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훼손될 위기를 맞은 경주 황송공원에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원 정비가 예상됩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물고기의 질병을 고치는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훼손될 위기를 맞은 경주 황송공원의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한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하반기부터 사유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공원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부터 조성돼 도시의 심장 기능을 하는 경주 황송공원입니다. 크고 작은 나무와 넓은 숲이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고 경주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황송공원 전체 규모는 89만 제곱미터. 이 중 20년 이상 묶어둔 사유지가 전체의 11%, 10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내년 7월에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지 개발이 가능해져 공원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경주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 매입에 나섰지만 내년까지 필요한 350억 원의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한 공공토지 비축 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사유지 매입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경주시와 협약을 맺고 하반기부터 2년 동안 황송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경주시에 이전합니다. LH공사에서 선매입한 후 우리가 5년 이내에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집가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조기 착공이 아마 상당히 어떤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과 별도로 경주시는 지난 1월에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오는 2023년까지 일몰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도 벌었습니다. 경주시는 황송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이전 완료되면 국비 등 100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에서 포항 지열발전부지의 안전한 관리와 원상복구 방안을 찾기 위해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TF는 한국자원공학회 추천인사와 안반공학, 시추 분야 전문가, 포항시 추천인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이들은 올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포항 지열발전부지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에 반영된 10억 원 관련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오는 10일 280여 명의 시민과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포항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2건의 지진 관련 특별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의 의견 조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진 특별 법안에 대한 설명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펼쳐지고 피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개진될 예정입니다.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의사처럼 물고기의 질병을 고치는 어의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식 명칭은 수산질병관리사인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의사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양식장에 흰색 가운을 입은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양식 어민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더니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 남성은 어패류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어의사인데 어류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양식장에 들른 겁니다. 세균성 질병이 오는 경우에는 배가 빵빵해진다든지 복수라든지 아니면 점상 출혈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을 육안으로 우선적으로 관찰하고 수온 변화에 따른 사료 조절 방법을 설명하고 올여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대처법도 미리 알려줍니다. 양식 어민들 사이에서 어의사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병이 왔을 때 치유하려고 그러면 뭐 약값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손실이 많은데 예방 차원에서 미리 검사를 해주면 이래가지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오 이사는 수산 관련 공무원이 되거나 연구기관, 아쿠아리움 등에 주로 취업을 하고 동물병원처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업해 어류를 진료하는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은 부경대 등 전국 5개 대학 수산생명의학과 졸업자에게만 응시 기회가 주어져 1년에 합격생이 30-40명만 배출되고 있습니다. 양식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어이사의 역할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제47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회원들과 지역 정치인 등 1000여 명이 참가했고 효 실천에 앞장서온 시민과 공무원 26명을 표창했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회가 영남대의 어두운 탄생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주 최부자가의 후손이 군사정권 시절 영남대를 강탈당한 뼈아픈 역사를 증언했는데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대학교 전신인 구 대구대학의 대표 설립자 최준 선생의 손자인 최염 씨가 강단에 섰습니다. 대구대학의 설립 배경과 청구대학과 합병을 통한 영남대의 탄생 과정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이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영남대를 강탈한 뼈아픈 역사를 알리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정치 권력과 재벌의 야합으로 된 거예요. 우리 뜻에 반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대학이라는 한 생명체를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이러고 돌아가셨거든요. 영남대 교수회가 주관한 이번 강연은 열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대학 측이 대학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강연을 열지 말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속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남대를 부정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수회는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자기 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체에 이렇게 헌납하겠다라는 그런 정신에서 이 학교가 만들어진 것이니 영남대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며 덕목이며. 영남대 교수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영남학원의 적폐 청산 운동도 펼쳐나가기로 해 대학 본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대가 탄생한 어두운 과거를 알리는 것은 결국 영남대의 전신인 구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게 영남대를 시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요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어항시설 확충과 어촌 관광 사업에 2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기면 신창 1위에는 2년간 129억 원을 들여 돌미역 가공센터와 해안공원 등이 조성되고 호미곶 권역에는 84억 원을 투입해 해녀문화복지관과 고래마을 쉼터가 조성됩니다. 지방 어항인 송라면 지경항 등 14개 항에는 사업비 28억 원으로 방파제 보강, 물양장 증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 1년 중 가장 불편한 날이 스승의 날이 됐는데요. 괜한 오해를 피하고자 재량 휴업을 하고 교직원 체육대회 등으로 대체하는 학교가 올해도 경북에만 63곳이나 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금전적인 게 꼭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기에는 뭔가가 좀 찝찝하고요. 선생님들 보는 시각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각이 있어요. 아무래도요. 그게 되게 은근히 부담돼요. 스승의 날이 부담스러운 건 학부모만이 아닙니다. 촌지 수수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탓에 학교장 재량으로 스승의 날 휴교를 결정한 학교는 경북에만 63곳입니다. 특히 문경과 예천, 청송 등 일부 시군은 학교장 간 협의에 관내 전체 초등학교가 당일 하루 수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엮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주목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이제 스승의 날 막 괜히 부모들 막 오면 그거 괜히 문제되고 뭐 그런 거 주고 이런 거 받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끼리는 그래도 스승의 날인데 좀 선생님들 격려하고 사기 떨어진 사기도 좀 올리자 이런 의미에서.
국민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는 재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내의 카네이션과 학생 손편지 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휴교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7년 111개교까지 달했다가 3년 차인 올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도 정착으로 분석되는데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풍경이 사라지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지나치게 위축돼 아쉽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음료수라도 한 잔씩 이렇게 같이 나눠 마시는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시니까 선생님하고 학부모 사이가 같이 좀 이렇게 만나고 할 수 있는 그 교류의 장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죠.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 존경과 감사 대신 부담만 남은 스승의 날. 본래의 취지를 살릴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울산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경주 양남중학교 3학년생부터 거리가 가까운 울산 지역 고등학교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양남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가까운 울산 지역 고등학교에 갈 수 없어 먼 거리에 학교를 오가야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0개 시군 18곳에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된 쓰레기가 26만 4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받는 대로 올해 안에 120억 원가량을 들여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쌓인 불법 폐기물을 약 120만 톤으로 추정하는데 올해 추경 편성을 통해 전량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맑은 하늘에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올랐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크게 덥지는 않았습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지만 바람이 불면서 크게 덥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따뜻한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 크게 춥지는 않겠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23도에서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내일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메마른 대기는 계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4도, 낮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는 들어있지 않고요. 맑고 따뜻한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과 경주시는 화랑마을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청소년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화랑마을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경주시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수련활동 이용료도 감면받게 됩니다.